문변의 시선,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0일에 3대 특검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실은 전 정권에서 수차례 네.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의 연속으로 결국에는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던 건데 이제는 드디어 공포가 되고 예. 이제 특검이 정말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국민적 기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숙한 단어거든요. 저희 이제 특검.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서 네. 오늘 이 시간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보통은 검찰이나 경찰 때에 따라 공수처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사건에 따라서 기존의 수사기관에 이 수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수사를 했으나 너무 미진하다. 혹은 수사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다. 뭐 이런 사정이 있을 때 네.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합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검사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처럼 네. 똑같이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영장 받아가지고 입수를 해서 조사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기소, 우리가 재판으로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잖아요. 그 기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소된 다음에 법원에 있는 재판을 유지하는 것까지가 특검의 역할이에요. 예. 보통은 검사가 수사검사 따로 있고 재판에 들어가는 공판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부터 이 재판 유지까지 특검이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독립성 그리고 책임을 가지는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150일, 170일 정도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네. 좀 바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많이 바쁘죠. 사실 이번에 네. 특검 통과된 사안들이 워낙 사안이다 보니 시일이 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최장 170일 혹은 140일 이내에 수사 마무리하고 재판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수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 이번에 수사하게 됐습니까? 일단 3대 특검인데요. 첫 번째 특검은 내란 특검입니다. 이 내란 특검법의 정식 명칭을 들으시면 어떤 내용이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의해서 비상계엄 선포됐잖아요. 네. 위헌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란이라는 범죄가 이제 부각이 됐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든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방해한다든지 뭐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뭔가 자료를 압수하려고 했다든지 여러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된 건데 혐의가 총 11가지예요.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사하다가 이 법률안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범죄도 있는 것 같다 하면 그것까지 넓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정식 명칭은 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안. 이거든요. 저 처음 여기 들어요. 이제 정식 명칭을. 이 정식 명칭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건진법사 네. 이런 사람들에 의한 국정농단이죠. 말 그대로. 예.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3대 특검 중에 수사 대상이 가장 많아요. 16가지 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요. 일단은 뭐 김건희 씨의 가장 이제 위주로는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네.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 취득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 회자되는 우리 샤넬백 예. 이런 부르는 명품 가방에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금품 수수했다. 뭐 집무실이나 관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든지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에 의해서 국정의 인사에 개입하도록 했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수사하도록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포괄적 수사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김건희 특검법도 여기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거 이상한데라고 하면 그것도 수사할 수 있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 3개 모두 다 네. 수사 과정에서 인지
범죄 사항이 뭔가가 알게 됐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순직 때는 해병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 최해병 사건이라고 네. 부르는 사건인데 2023년 7월에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그리고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사건 무마 의혹이라든지 뭐 경찰로 갔다가 뭐 납득할 수 없게 이것이 네. 다시 사건이 돌아온 경위, 뭐 VIP 경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특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크던데요. 그렇죠.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이렇게 발족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네. 규모를 비교할 수가 없게 커요. 한 개의 특검당 파견 검사나 수사관만 해도 상당한 규모인데요. 예. 일단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특검, 특검보 파견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나 파견 공무원까지 하면 최대 267명이 투입됩니다. 아, 엄청나군요. 그렇죠. 파견 검사만 해도 60명이거든요. 예. 과거에 이 정도 규모의 특검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투입이 됐고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파견 검사는 40명까지 투입을 시킬 수가 있고 전체 예. 인원은 205명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파견 검사 20명까지 수사에 투입할 수 있고 네. 최대 인원은 105명입니다. 아, 예. 모두 합치면 577명이 투입될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특검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검사 정원이 2,292명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그 중에 이제 120명이 이번 특검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대충 알 것 네, 같습니다. 상당히 크죠. 그리고 예. 우리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굉장히 사건이 컸다고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투입된 검사는 20명이었다고 아. 해요. 근데 내란 특검은 지금 60명이 투입이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거죠. 너무 많아요. 네.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사 기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연장해도 170 이내에 끝내야 되고요. 예. 순직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까지 수사할 수 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한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정합니까? 일단은 임명을 하는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요. 예. 정당들이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당 1명씩 추천하고 비교섭단체 중에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 이게 조국혁신당인데 예.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추천을 받고 3일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국혁신당이 먼저 3명을 추천을 했고요. 예. 뒤이어서 바로 민주당도 3명을 추천을 해서 예. 아마 곧 특검이 임명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네, 특검은 아무래도 해야 하는 업무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학 교수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 경력이 15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현직에서 일한 경력이. 예. 이런 분들 중에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고요. 오늘 각각 그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도 전직 판사, 검사, 군 법무관 이런 분들로 추천이 됐다고 합니다. 예. 혹시 이제 수사에 불응하거나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처벌 규정이 당연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두를 가진 않았죠? 수사에 불응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거지 인근에서 다니시는 모습이 또 포착이 네. 돼가지고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에 이제 특검에서? 공무원이 자료 네. 제출 거부하거나 뭐 수사를 지연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면
징계 요청이 일단 되고요. 예. 공무원 지휘에서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뭐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수사 협조 불응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징계 절차 되고요. 말씀하신 수사 불응 있잖아요. 예. 수사 당사자가 수사에 불응한다 그러면 이것은 체포와 구속에 사유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수사 효율성을 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세 가지의 특검이 따로 이번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만약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겹쳐요. 이러면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 새 특검을 진행하다 보면 워낙 접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같은 상당 인물들이라서요. 부분 겹칠 거예요. 네. 인물도 겹치고 뭐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은 이 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르거든요. 네. 국정농단이냐, 내란이냐, 뭐 순직해병 수사 은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내부적으로 조율이 될 거라고 봐요. 서로 수사 협조 요청이 되거나 뭐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율이 예.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나 순직해병 특검 모두 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에 예. 대한 수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 같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수사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맞습니다. 어떤 규정을 마련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예.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15년 동안 못 보거나 최장 30년 동안도 못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전 예.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록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실로 막 이관이 될 텐데 이거 예. 어떡하냐 하시는데요. 그 장을 또 자기 사람 심어놓는다고 그때 얘기가 또 네.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기록물을 열람을 하려면 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 요건이 엄격하죠. 그런데 예. 특검에서는 이 요건을 조금 완화했어요. 그래서 국회 5분의 3 이상의 동의, 조금이지만 완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의 판사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그 기록물이더라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기록물을 사본으로 한다든지 뭐 제출하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특검을 수사하다가 그 중간에 조금씩 우리 국민에게도 내용을 알려줍니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의 네.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의 사실 자체에 대한 공유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특검하면 우리 브리핑 하잖아요. 네. 피의 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은 가능하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브리핑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으니까 사실상 공유가 된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는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네.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소 담당 검사가 있어요. 재판에 나가고 있는 공판 검사에게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재판을 진행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재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특검이 기소한 뒤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수사 담당, 뭐 재판 담당이 나누어지지 않고요. 예. 특검 임명된 특검이 기소 유지까지 계속 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면 3심을 모두 다 우리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특검은 영리 활동, 뭐 겸직 활동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 오로지 이제 특검과 관련된 사건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특검 추천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책임이 굉장히 큰 자리예요. 소명의식 갖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반 사건보다는 빨리 진행될 것 같은 게 특검법에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33 언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1심 6개월, 항소심 네, 3개월, 3개월. 상고심 3개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특검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재판의 공개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이 공개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을 중계해도 할 수도 있나요? 된다고 예. 허가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규정해져 있어서 예. 공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볼 수도 있겠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 특검에 대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